강원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온라인 차례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내 주요 도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원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아파트 표본 집계 확대와 인프라 확충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판매 조직원과 투약자 1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국제항공우편 등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시설관리 책임을 물어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 방역 점검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귀성객들은 백신을 모두 맞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고향 방문을 권장하되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지만 가급적 비대면 안부 전하기와 온라인 차례 권고 등 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했습니다. 원주에는 기존 확진자 접촉자를 비롯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까지 7명이 나왔고 강릉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3명 등 모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양구에서는 4명, 춘천은 3명 발생했고 속초와 삼척에서는 각각 2명씩 확진됐습니다. 동해와 고성, 양양, 평창에서도 각각 1명씩 나와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5,683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7월 들어 큰 폭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은 평균 매매가가 2억 원을 넘었고 강릉과 원주, 속초 지역도 2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강릉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 9,300여만 원으로 6월보다 2,700만 원 넘게 뛰며 한 달 사이 16.3%나 급등했습니다. 올해 1월 1억 5,500여만 원에서 서서히 오르더니 어느새 2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불장 지역을 찾아보면요. 제주, 인천에 이어서 강릉이 3위, 때로는 4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원주는 6월보다 24%, 속초는 36% 넘게 뛰며 평균 매매가가 2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춘천은 18% 가까이 뛰며 2억 2,300여만 원을 보여 처음으로 2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7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강원도 내 표본을 5배가량 확대하며 평균 매매가가 보다 현실을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신규 아파트 조성과 인프라 확충도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의 수익형 투기 활동도 거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봐도 1월 대비 8월의 아파트 매매 지수는 춘천은 94.6에서 102.9, 원주는 96.9에서 108.8로 올랐고 강릉은 101.2에서 114.8로 급등했습니다. 유동자금도 있기도 했지만 이제 수도권에 이제 몰려갔던 그 투자가들이 이제 수도권의 규제로 인해서 이제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부쩍 오른 아파트 값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어제 강원도를 찾은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놓고 두 당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어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후보가 제주 오픈카지노로 인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손실을 카지노 이익공유제로 보존하겠다고 밝힌 것은 강원도 폐광 지역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폐광 지역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발표한 강원도 지역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재탕 3탕 베끼기 한 것이며 정밀의료,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공약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발생한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탈선 사고로 모두 240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지난 6월 국가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선로 전환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표시해주는 신호 케이블을 뒤바꾸었고자 발생한 부실 시공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차량 10량이 모두 탈선했고 승객 등 모두 1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정선 지역 시민단체가 강원랜드에 대해 지역과 상생하지 않는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고안 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강원랜드가 경영진 교체 이후 신사업팀을 신설했지만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자체 조달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강원랜드 매장에서 더 많이 쓰이는 콤프 제도의 개선과 매장 입찰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고 문제점은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0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국제 항공우편으로 들여오던 마약 유통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유통 조직의 조직원과 상습 투약자 등 18명이 구속됐는데 상습 투약자 가운데 이미 2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전력이 있는 방송인 에이미도 포함됐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평범한 전기 소켓이 담긴 상자. 그런데 소켓을 하나씩 열어보니 흰 가루가 담겨 있는 봉투가 나옵니다. 국제 항공우편으로 들여오려다 인천 세관에서 압수된 마약으로 필로폰 6.2kg을 비롯해 합성대마 2.1kg, 엑스터시 1,334정 등입니다. 무려 21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소매가로 21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유통총책 48살 A씨 등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 등 일당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국제 항공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해 SNS 대화방인 텔레그램을 통해 팔았습니다. 일부 판매책도 텔레그램에서 모집했는데 주로 수도권과 경남 등에서 판매망을 조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37명을 입건해 상습 투약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2차례 마약류를 투약해 국내에서 추방됐다 올해 초 돌아온 방송인 에이미도 포함됐습니다. 마약 사범은 검거해서 처벌이 아니라 치료, 재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면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해외에서 마약을 제조해서 이들에게 공급하는 한국 국적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해경이 연안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해해경과 속초해경은 동해상에 최고 4m의 높은 파고가 예고됨에 따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안전사고주의보 단계를 발령하고 선박 입출항과 수상 레저 활동을 통제하는 한편 해안가와 방파제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 악화 등으로 재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알리는 것으로 올해 들어서만 12차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학습 결손을 회복시키고 정서적 지원을 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71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학과 영어 학습 결손 회복 특별 프로젝트를 비롯해 고교 학습 컨설팅,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또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과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문어 자원량 회복을 위해 속초항 연안해역에 문어 서식 산란장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들여 12월 말까지 산란장에 문어의 서식 환경에 적합한 기능성 인공어초 29기를 갖춘 어촌 단지를 설치합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동해안에 서식하는 문어 가운데 가장 많이 잡히는 대문어 어획량이 5,500톤에서 3,900톤으로 감소하는 등 문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송이 채취 시기를 맞아 군유지에서 생산되는 송이 채취와 매각 권리를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무상양여합니다. 대상은 양양읍 원리와 서면 범부리, 손양면 상황도리 등 모두 7개 마을로 기존에는 군청 소유 임야에서 채취할 경우 송이 공판액의 10%를 양양군 세입으로 처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마을회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마을은 무상 양여 대가로 산불 예방과 사방시설 보호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양양 지역 송이 생산량은 지난 2019년 7,600여 킬로그램, 지난해에는 7,900여 킬로그램입니다. 삼척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담 공무원 2명과 전담 요원 1명 등 3명인 아동보호 전담 직원을 다음 달까지 1명 더 배치해 모두 4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와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삼척시는 아동학대 조사와 출동 등을 위해 지난 4월 전담 차량 1대를 배치했으며 의사, 변호사, 교수,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의 주차료 면제 등 지역 상권 지원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업무 지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강원도에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합니다. 속초시가 상습 침수 지역에 침수 방지 시설인 차수판을 설치합니다. 차수판은 점포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시설로 저지대인 청학가로 사거리 등에 위치한 27개 점포에 설치하며 이달 중에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속초시는 일단 차수판 설치 등으로 침수를 단기적으로 막은 뒤 배수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강릉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강릉시 농특산물 쇼핑몰 강릉팜은 오는 15일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한과, 곶감, 벌꿀 등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